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처리가 정부 여당이 이번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거대 야당으로서 전국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총선 민심에서 확인된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의 힘을 받아 그간 거부권으로 가로막고 있던 특검법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만약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정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총선의 심판까지 받은 이 정부가 감히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까 싶은데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 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최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최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 대사로 피신시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십시오.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을 향해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며 김건희 씨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 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구체적인 표결 날짜까지 못 박았는데요. 이게 거대 야당의 위험인 거죠. 투표한 보람이 정치 효능감으로 만끽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최상병 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다고 직격했는데요.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최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국회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탰는데요. 김보엽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 주시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거라고 경고했고 국힘당 의원들도 여파가 얼마나 클지 알 것이라며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여당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의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수도권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특검 찬성 기류가 읽힙니다.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죠. 이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다음 국회 원내 3당 대표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등 내부 체제 정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때마다 전 선거 기간 중 조 대표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는데요. 니 쫄았제.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검찰권을 총동원해 일가족을 멸문지화시키려 노력했지만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다시 돌아와 앞에 서 있는 조국 대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가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에게 엄습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점이 우리 모두를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훈 인사이며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14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인선이 국민의 눈치와 여론을 감보다 어쩔 수 없이 미뤄졌습니다. 여당의 총선 패배 뒤 단행되는 인사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검증과 여론 등을 놓고 숙고한 것처럼 시간을 더 끌어보겠다는 심산인데요.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희룡 전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비서실장 내정, 이건 국민과 싸우자는 거죠. 이에 민주당은 민의를 거부하는 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러던지 말던지 또 지멋대로 인사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그 첫 단계로 이르면 14일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인선이 미뤄졌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쇄신도 좋지만 중요한 자리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실하게 검증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후 검증 문제가 불거질 경우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니 숙고하는 척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특히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해 야당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이 자리도 권영세 전 장관으로 낙점됐다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후임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권영세, 주호영 등 다선 현직 의원들이 총리 후보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누가 됐던 돌려막기, 회전문, 측근 인사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 윤석열 정권에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걸까요? 결국 줄이고 줄여 후보군을 만든 게 원희룡, 김한길, 권영세, 주호영이 말이 되는 걸까요? 이쯤 되면 진짜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민주당은 물망에 오른 후보군을 보면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는 게 아니냐며 강력 비판했는데요. 한 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경우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보인 모습이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다며 정치적 편의만 고려해 인선을 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 결과 관련해 입장 발표와 형식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또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충 이러다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또 뭉개고 패스하는 거죠.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국무회의 생중계 등 다양한 형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은 시기나 내용, 형식 모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신을 차리려면 멀었는데요. 왜 내년 이맘때쯤 하죠? 아무 생각도 없는 대통령과 그 정권, 노답입니다.